여러분, 스포츠와 교육 10장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스포츠와 경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한테 전화 오고 메일 오고 했을 때 레포트 과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내줄까요? 그러면서 해가지고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결정을 한 게요. 제 아이디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소문자로 jhnam59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해가지고서는 저한테 여러분들이 4주차 5주차까지 했던 내용을 보내주면은 제가 전부 다 프린트 해가지고 읽고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 아이디가 jhnam59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해가지고 저는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제가 개설되어져 있는 그게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서는 별도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개설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했던 것 전부 다 해주고 1주차 2주차 뭐 해가지고 얘기했었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들었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사회화에서 나의 스포츠 사회화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머지 레포트도 다 저한테 보내줘야 되지만은 그거 이제 첫 번째 레포트 주제로 하고 지금 10장 하려고 하는 스포츠와 교육 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거를 중간고사를 안 쳤지만은 중간고사 이후에 두 번째에 이제 과제로 중요한 과제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안 읽고 해가지고서는 뭐 어떤 사람은 600 몇 개, 800 몇 개 나오고 해가지고 한데 40 몇 개 해가지고 안 읽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 모릅니다. 화요일 수업 아니면 화수목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무슨 학과 누굽니다 해가지고 하고 댓글도 안 올리고 해가지고 하면은 동영상을 안 보고 공부 안 한 걸로 제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걸 한 대로 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겁니다. 댓글을 무슨 학과 누굽니다 저 모릅니다. 누군지, 그리고 무슨 요일 날 수업 듣는 사람 누군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일 날 수업 듣는 제가 누군데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댓글을 동영상을 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댓글 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동영상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교육, 이게 두 번째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중간고사 치르기 전에 저는 항상 레포트를 2번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4번 5번을 받는데요. 이게 두 번째에 받는 과제물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스포츠 사회화, 내가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고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의 탈사회화, 스포츠의 재사회화, 이거를 가지고서는 하라 그랬죠. 그러고서는 그 이전에 3월
달 3주차부터 해가지고서는 내 주제를 가지고서는 레포트를 내라고서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제 메일로 보내주면 되고요. 이게 중간고사를 안 치렀지만은 중간고사 치른 이후에 두 번째 항상 내가 받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와 교육. 학교 운동부에서 체벌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체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과제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체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벌 좋다 나쁘다 찬반 해가지고서는 제가 찬성 쪽 이쪽에 앉고 반대쪽 이쪽에 앉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토론을 했었었죠. 순자가 얘기했던 거는 성악설을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악을 잡기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체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은 체벌이 찬이다 반이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하라 그랬죠. 체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몸에 직접 고통을 주고 또는 그러한 벌을 가하는 것.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무기로 억압하는 힘을 이룬다. 이렇게. 체벌, 폭력, 구타. 구타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치고 때리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하고 해가지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때 선생님들한테 많은 그 체벌 뭐 이런 거 당했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냐? 미워서 체벌하냐? 처벌하냐? 얘기하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그거를.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 있다? 어느 정도 효과 있다? 별로 효과 없다? 전혀 효과 없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는 게 70%예요. 즉흥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는 28%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포츠를 전공한 학생들이에요. 우리 이거 무도대학 학생들이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무도대 학생 거의 없어요. 거의 100%예요. 이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일반 학생들도 74% 정도 체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70% 가까이 있는 68% 학생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합장에서 선수가 아니든 아니면은 뭐 훈련을 하든 해가지고 나오면은 막 기싸대기 때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 당장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서는 하잖아요. 근데
근데 정말 자존심 상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법을 따르죠. 응? 연합법보다 가서는. 근데 여기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옆에 보이는 이게 뭐냐 패들링이라고 하는 노처럼 생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게임하고 인도에서부터 했던 그 게임하고 비슷한 그런 도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팽킹이라고 해가지고 볼기를 찰싹찰싹 때린다 해가지고선 해가지고 패드리링을 가지고선 해가지고 하는 거 얘기해요. 지각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업 불량 태도 잘못된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학기 초에 학부모들한테 체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요. 그런데 서명 동의서를 안 쓰는 경우에는 어떤 뭐 반성문을 제출한다. 교장의 직접 지도, 학부모 호출, 학생과 수업 참여, 이제 부모가 이제 학생하고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방과 후 나머지 공부를 참여하게 만들고, 또 내지는 정학을 시키고 또 쉬는 날에 등교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지침서를 부모들한테 해가지고 제출해요. 첫 번째가 체벌을 할 때는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목격자를 대동해야 한다. 두 번째, 학생으로 하여금 목격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도록 한다. 세 번째, 체벌 후 학부모에게 생활지도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문제는 네 번째죠. 체벌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의 경중, 나이 및 덩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걸 내가 얘기한 게, 지금 단국대학교 교수로 있고, 또 이제 내 전전임 스포츠 사회학회 회장을 지낸 그 양반이 하는 얘기, 강신욱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진학을 했대요. 했더니 거기에 임본장 교수가 너 띵뛰기도 잘하고 체력도 좋으니까는 필드 하키부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여름에 합숙훈련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간에 힘든 훈련 끝나고 그러고 야간에 쉬는 틈에 자기들끼리 포카 게임을 했대요. 하는데 이 원장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만둬라, 자라 했는데 그냥 우습게 알고서는 또 했대요. 30분에 또 오더니 자라 그랬다. 근데 안 자고 그냥 자기들은 재밌게 놀았대요. 그랬더니 30분에 또 오더니 자라 그랬는데 앉아서 옥상으로 집합 해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필드 하키 그 스틱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나무가 그걸 쭉 끌고 오더니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가지고, 나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해가지고 하는 옛날 그 어른들의 그 얘기를 듣고 맨 앞에 딱 해가지고서는 엎드려 뻗쳤대요. 하나 둘 셋, 이럴 때면 엉덩이 팬티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대요. 그러고서는 두 번째 다시 누구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맞던 친구들이 기절 촉봉해가지고서는 그 친구가 그냥 졸돌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인공호흡하고 쌩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더니 이걸로 끝! 전부 내려가서 자! 그래서 그 친구, 그 강신욱 내 선배인데, 2살 난 선배인데, 그 친구 매는 먼저 맞는 게 아니다. 그건 저거 잘못된 거다. 어? 여기에서 나오잖아. 네 번째 하는 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심하지 않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심한 것이냐, 그러면 헤비급은 엄청나게 세게 때려야 되고 경량급은 폭폭폭 좋게 때려야 되느냐. 이게 뭐냐, 재벌의 찬이냐 반이냐.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거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 재벌은 필요하다. 자기 의견을 낼 경우에는 이걸 한번 보세요. 재벌과 폭력, 구타는 다르다. 재벌은 교육적 효과를 높여준다. 아까 교육적 70% 이렇게 얘기했죠. 재벌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안적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벌 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하고 이상하고서는 다르다. 여러분의 아이라면 대화로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그랬죠. 우리 무도대 학생들 체벌 한 번도 안 당하고 달았느냐? 선생님, 코치님들이 너 잘되라고 하는 거지. 야, 내가 너 미워서 그러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리다 보면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어떡할 것이냐? 그럼 나는 체벌 싫다. 진짜 체벌 내가 당해봤는데, 당해보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어? 신체를 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응? 순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폭력이 아니고 구타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은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니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반성문을 작성한다, 대화하게 한다, 청소하게, 벌점 제도로 한다. 정말로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선생님이 왔다 갔다 수업을 하는데요, 거기에다 거울을 집어넣어 가지고 선생님 팬티 밑에 그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좀 편하게 쉬자, 좀 장난 좀 치자.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서 짜고 싸워가지고, 그리고 너 이놈 자식들 싸웠지? 상담실 가가지고 반성해. 그럼 상담실 가지고 야, 우리 성공했다. 이제는 여기서 게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그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체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체벌입니까? 아니면 폭력입니까? 차별입니까? 그럼 이거를 찬성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해서 저희들한테, 나한테 제출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만약에 반대다 아니면 나는 찬성이다 해서, 왜 찬성이냐 왜 반대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의견을 제출해 주면은 이렇게 두 번째의 과제물로 해가지고서는 두 번째 과제물이라고 해가지고 1, 2, 3
4차 과제물 이외에 중간고사 전 과제물, 스포츠 사회화,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교육, 두 번째 과제물로 해가지고 제가 읽고서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토론의 주제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러분들하고서는 제가 항상 어젠더를 주면서 해가지고서는 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반성보다가서는 반발심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차별, 재벌, 왕따, 그리고 시설, 서울하고서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조를 찬성이다, 재벌 찬성, 재벌 반대 해가지고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각 팀에서 토론을 하고 그 각 팀에서 5명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첫 번째 발제를 할 사람들, 왜 찬성이냐, 5명 중에 해서 발제를 한 명씩 얘기하고서 막장 토론을 하는 이런 식의 토론을 했습니다. 내가 참 재미있게 항상 보고 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요, 여학생들이 찬성에 항상 그쪽이 항상 많았어요. 반대의 여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 참 재미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참 이걸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결국은 토론할 때 여러분들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많이 봤겠지만은요, 결국은 토론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우리 그 주제를 놓고 얘기했던 게 해가지고 싸움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거죠. 그러고서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통계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이런 제시를 하는 거죠.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런 게 없었어요. 토론 아니면 발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이런 논리적인 토론과 관련되어진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는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교육이라고 뭐냐,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컬티베이트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컬티베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경작하다 하는 거예요. 경작하다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서 어원이 왔는데, 우리가 모든 작물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갈아야 되겠죠. 왜? 땅 위에 있는 그 영양분은 지난번에 다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깊게 갈고 거기에 내 필요한 작물을 심고,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중요한 내가 필요한 작물을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풍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땅을 깊게 갈아엎는 후에 작물을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보살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는 거예요. 이게 경작하다, 교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의 3요소를 우리가 얘기할 때요, 우리가 뭐냐면 지육, 지식의 교육, 덕육, 인성의 교육, 그리고 체육, 그러면서 신체의 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덕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덕체, 지육은 지식의 개발과 함량으로, 덕육은 인간의 덕을 기르고 인격을 높이며, 체육은 건강한 몸과 신체의 능력을 기르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몸과 가슴과 정신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지덕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덕체가 아니에요.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영국이 결국 영국 이후에서 시험 쳤는데 꼴찌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꼴찌하느냐? 제육 아니 그 과학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꼴찌하느냐?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국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처리해라. 근데 체육 수업을 늘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별위원회에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과학 그쪽에서 꼴찌했는데 무슨 체육 수업을 늘려라,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채택을 했어요. 채택한 이후에 5년 후에 시험을 쳤는데요, 정말로 영국이 5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뭐냐? 체육이라는 거죠. 우리 저기 그 횡성 가면은 민족사관학교 있죠. 그러고서는 또 포항에 가면은 포항공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뭐냐면 누가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버티느냐, 그 어디 당구 누가 잘 치느냐 이게 아니고서는 자기들끼리 내기를 합니다. 누가 오래 도서관에 있느냐. 결국은요, 지덕체, 덕체지, 제덕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에 체육이 우선이다. 제덕지 37개의 OECD 국가에서 채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덕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서는 유아체육에서는 놀이 개념이죠. 그럴 때 모든 정책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모든 정책에다가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요. 초등 스포츠에서는
가장 스포츠를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발달 촉진을 위해서 해가지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등학교라 그러죠. 여기에서는 체계적으로 스포츠를 배우는 단계인데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서는 체육 유학을, 스포츠 유학을 한다 그러죠. 뭐 축구 유학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운동부하고서는 학교 체육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그 운동부와 관련된, 운동부들 공부 안 해요. 지들끼리 그냥 해가지고 운동만 하고, 자기 책상도 없어요. 거기 가면은 먼지만 잔뜩 쌓여 있어요. 이런 분리 현상은 스포츠 클럽과 관련되어져 있는 유럽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 운동 안 하, 운동 안 하는 일반 학생, 그리고 운동만 하는 운동은,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스포츠 클럽 진흥법이란 게 만들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일반 학생들은 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운동만 해요. 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학교 체육, 학교 체육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왜 교양 체육에 그만큼 많은 교양 과정을 스포츠로 왜 해놨을까요? 그다음에 평생 체육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양 스포츠를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메인 대학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우리 용인대학 같은 경우에 정말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정말 정말 어, 대단한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교양 체육을 다양하게 종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설이 없어요. 어? 시설이 없으니까 외부에 가가지고서는 하고 있죠. 학생들 돈도 더 많이 내고 하고 있죠. 결국은 제가 찬반을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 체육,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부들이 일반 학생들이 해야 될 시설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운동선수, 운동 안 하는 일반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체육하고서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 학교 운동부 스포츠 클럽 가지고 그 법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부정적 긍정적 시각이라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스포츠맨십, 협력, 우정, 체력 증진, 뭐 직업사, 그렇죠. 메달만 따오면은 뭐 가지고서는 뭐 직업, 직업도 주고, 그러고서는 뭐 연봉도 주고 막 다 하고죠. 그러죠. 애교심, 사기심. 그런데 결국은 승리만을 강조해가지고, 응?
일반 학생들은 관람자로 전학하는 전락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지에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봐주세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한대요. 그러고 뭐 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뭐 어느 대학이든 진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명이 그렇게 길까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체육진흥법 스포츠 어, 클럽 진흥법 해가지고서는 안민석 이거 5선 됐죠. 해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만들어낸 유럽 북미 쪽 해가지고 최저 학력제 도입하자 해가지고 했어요.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C학점, 대학교 B학점 이상이면은 선수를 활동을 못하죠. 그러고 전부 다 그 영화에도 해가지고 만들어 놨죠. 코치 카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고 해죠. 그래서 그 만든 그 법이 뭐냐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 연대에서부터 시작된 게 체제 학력 저하, 농구부부터 시작됐죠.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편지를 선배들이 쓰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학점 진짜 주기 싫어요. 진짜 학점 안 줄 겁니다. 제가 운동부면은 왜 전부 다 이거 상업하죠. 선수들한테 일반 어? 학생들이 써야 될 체육지원금 전부 다 선수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하공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하공력이 있다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녀라. 보세요.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이에요. 얼마나 정말 매일 두드려 맞는 거예요. 하루에 3번, 4번 두드려 맞는 거예요. 코치 감독한테 두드려 맞다가 전학 갔더니 옆 학교에서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교 그림 아닙니다. 다른 학교의 그림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는요, 북유럽, 유럽, 북미,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랑받았던 이 친구들 농구 진짜 잘했어요. 근데 이건 약사 출신이에요. 약사 출신. 그러고서는 여기서는 비학적 이상이면은 안 된다.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미국 졸업자, 대학 졸업자 내지는 중퇴자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나와가지고서는 좀 유럽에 축구 유학 가고서 막 다 그러고 있죠. 좀 안타깝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운동 경기의 대회를 방학 중에 개최한다. 우리도 지금 축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운동 선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는다. 후하게 줬다가서는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박살났죠. 학점이 낮은 학생은 대회에 출전을 금한다. 운동부로 인한 수익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용 사용하자. 이게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시행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행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동영상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기들이 국가대표 지내고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 먹고 얼마나 절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정말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자료인데요. 2018년도 자료하고서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없어요. 자기 담임 선생님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2008년도 자료인데요. 2018년도 자료하고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2008년도에요. 대학 진학을 한 축구 선수들이요. 647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03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 친구들이 어디가 있냐 하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대요. 근데 여자 친구들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냐? 여자 축구 선수 여기 대학 진학도 못하고 지금 제과 제빵 학원 가면 만날 수 있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하나도 2008년도 자료지만은 2018년도 자료까지 했더니 제가 창피해서 2018년도 자료를 안 올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운동만 하는 아이들, 경기 지면 대학 못 가, 수업 안 들어가, 못 들어가게 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했던 얘기들이 나 스포츠의 제왕이고 창피해서 못하겠다. 전부 그 내용이에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한테 영어 시험을 치는데요. 그 10개를 다 맞춘 선수가 대학 선수 중에 173명 중에 4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앙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신체 부위와 단어가 맞게 짝 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거예요. 핸드예요. 귀가 핸드입니까? 볼이 헤어입니까? 눈이 이어입니까? 입술은 립이 맞죠? 이것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영어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대학서 처음 본 거는 신문 위에 교수님께 편지 쓰기. 아까 봤죠? 교수님 저 운동 선수인데요. 그러면서 답안지 쓰는 거예요. 약속 장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 영문 간판 못 읽어서 헤맨 적이 있다. 합숙 때 수학여행 버스 보면서 우리 합숙훈련하고 친구들은 여행 가는데 그거 못 따라가서 가지고 눈물 찔끔 흘린 적이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모영 교수 같은 경우 25세 때 LG에서 축구로 뛰다가 부상당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유학했다가 심리학으로 공부해 가지고 지금
게이오 대학에서 자기가 감독하고 하는, 참 후배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말 대회를 하자. 축구부터 시작이 됐죠. 축구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도 주말 경기를 하자 해가지고서는 아이들 공부시키자. 외국에서는 전부 다 해가지고 한 게 뭐냐, 이 친구도 일본인데 펜싱 선수인데 자기 공부해가지고서는 지금 석사 박사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친구도 정말 자기 공부해가지고서는 장학금 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 뭐 클럽이죠. 클럽에서 모든 거를 대표를 만들고 그러죠. 교육의 의미는 cultivate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진 문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어원의 우리말이 뭐라 그랬죠? 경작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경작하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문화로 설명될 수 있는 교육은 결국 쓸모없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필요한 작물을 심는 다음 가꾸어서 아까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하냐. 결국 이거는 교육이에요. 20년 넘게 사람을 키워야 인간은 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다른 거는 모든 물건은 뭐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20년 이상이 지나야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의 3대 목표를 세 글자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전에는 그랬죠. 지덕체 이렇게 했죠. 지육, 덕육, 체육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OECD 37개 국가에서 이제 우리도 2002년도에 이걸 선언을 했는데요. 한국의 교육의 3대 요소로 쓰이고 있는 용어는 선진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순서를 어떻게 바꿨어요? 재덕치라고 해가지고서는 바꿨죠. 스포츠 활동을 가장 좋아할 때이며 전통적으로 성장 발달 촉진에 관심을 두어 현대에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태도 형성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기의 체육교육이죠? 놀이 개념의 유아 개념의 그걸 떠나서 초등교육에서 하고 있는 게 성장 발달 촉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교양체육으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스포츠를 익히는 경향이 있으며 운동부를 통하여 프로스포츠의 선수를 육성하고 우리나라 에리트 체육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시기의 체육교육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에 대한 시각의 대표적인 것은 학원 스포츠가 일반 학생의 학교 체육 교육과 분리되어 있죠. 운동하는 너, 운동 안 하는 일반 학생 을 바꿔 가지고선 얘기한 게 학교 체육 진흥법, 스포츠 클럽 진흥법 이렇게
바뀌어졌죠. 운동과 학업 성취의 관계에서 선진국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으며 학점이 낮으면은 운동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가 학점이 더 높아요. 안 그러면은 선수 등록을 안 해줘요. 그리고 선수 시합 출전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동선수 출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나 공부 좀 잘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에는 학력저 상업화 현상의 심화, 과도한 운동의 기계화 및 재벌 등이 있다. 뭐죠? 승리 지상주의인 거죠.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코치, 감독,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임기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나는 우승을 해야 돼, 승리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하니까는 선수들을 체벌을 하고 해서 승리 지향주의로 갈수록 임기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 보장뿐 아니고서는 연봉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기계처럼 두드려 패든 폭력을 하든 이렇게 해서 자기 보장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에리트 체육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업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에리트 체육교육의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여 수업을 배제하는 에리트 체육은 사라져야 된다. 이게 한계 학교 스포츠 진흥법이에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개선 방법으로는 우동 경기의 대회를 방학 중에 개최하고 방학 내지는 주말에 하고 있죠. 요즘은. 그리고 왕중왕 대회도 연 1회 해가지고는 하고 있죠. 지역별 대회를 하고 있고요. 운동 선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으며 이게 낮은 학생은 대회에 출전을 금해야 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또한 운동부로 인한 수익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용 사용해야 된다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제 아이디를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소문자로 JHNAM59 골뱅이 한메일.net 이쪽으로 여러분들 제가 제시했던 그런 과제물들 레포트를 보내주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제시했었죠. 체벌에 대해서 나는 찬이다 반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업 듣는 전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표지에 분명히 게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표시해서 제가 3쪽 이상 그랬죠. 3쪽 이상 그러고서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대로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제가 프린트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학점 채점 하는 데에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 누굽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봤더니 저 뭐 무슨 학과 누굽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거는 결국은 내 수업 동영상을 안 봤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어? 난 누굽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럼 댓글을 그런 식으로 올렸다 그러면 해가지고 안 봤다는 뜻이 그건 아무나 그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차분차분 해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 학점 내는 데에 제가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중에 아니면 그 주말에 다시 한번 강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재화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계속 못 보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 같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가지고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하려고 한 게 지난주까지 한 게 경제 교육 해가지고 하고 대중매체죠.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스포츠와 그 체육 교육을 얘기하면서 제가 과제를 내놨었죠. 그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과제라고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중간고사 전에 첫 번째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쩡쩡하게 울려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서 복습 퀴즈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페다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전뭐 해가지고 그 에듀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국은 어디서 따왔죠? cultivate라고 하는 이런 어원에서 따온 거죠. 이 의미가 뭐예요? 경작하다, 자식을 키운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강의실에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해줄 얘기가 많고 책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걸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경작한다 하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은 잡초를 뽑아내고 작물을 심고 물 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미우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교육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디에다 내면은 된다고 제가 공지사항에 내놨는데 모릅니다, 안 들어갑니다, 뭐 못합니다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공부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그건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의 3대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배골마가면서 나는 이렇게 참 힘들게 안 살게 내 자식한테 이렇게 안 하겠다 해가지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때는 지가 최고였어요. 응? 공부를 시키자. 지덕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덕체 이렇게 하다가서는 덕체지 이렇게 하다가서는 이게 34개가 OECD 국가에서 전부 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기본이 우리나라에도 2012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죠. 최덕지라고 해가지고 체육이 최고라고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스포츠 활동을 가장 좋아할 때이며 전통적으로 성장 발육 촉진에 관심을 두 현대에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태도 형성을 중시하는 게 어느 시대의 체육 교육이에요. 5살, 3살 이때는 유아 놀이 개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교양체육에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스포츠를 익히고 또 운동부 우리나라의 이제 에리트 스포츠의 최고의 결정이라고서는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대학 체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리듬 체조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초등, 중등에서 해가지고 하지만은 무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대학 내지는 대학 졸업한 해가지고 하죠. 우리한테 교양체육을 그렇게 많이 개설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평생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소양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개설 많이 해놓고 있죠.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에서에 대한 시각이 대표적인 게 학원 스포츠가 일반 학생의 학교 체육하고 뭐가 다르죠? 운동선수들 수업을 안 들어와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 스포츠 그러고서는 학교 스포츠 법을 만든 거죠. 운동과 학업 성취의 관계에서 선진국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점수를 후하게 안 주고요. 고등학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북미 쪽에서는요. 고등학교한테는 C학점 이상이면 선수생활 등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B학점 이상이면 선수생활 못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일반 학생들보다가 운동선수들이 학점이 더 높아요. 하이즈워드 뭐 그 선수도 결국은 참 미국에서 우리 이세인데 의학을 전공한 학생이 의대를 다녔어요. 운동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은 게 아니고 공부 잘해가지고서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 같이 수업을 하면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에는 학력지와 상업화 현상의 심화, 과도한 이거, 운동선수 기계화 및 재벌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학원 스포츠법 스포츠 클럽 진흥법 해가지고선 하는 건데 결국은 승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승리를 못하면은 전부 다 해가지고서 언제 해임당할지 모르니까는 승리 강조죠. 재미있게 즐기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냥 코치 감독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언제 해임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체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에리트 체육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업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에리트 체육교육의 효율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스포츠클럽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을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성적이 좋아져요. 우리나라 스포츠 학원 스포츠 개선 방법으로는 운동 경기의 대회 방학 중에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최초로 시도됐던 게 제가 지난 수업할 때 얘기했었죠. 연대 농구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축구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낮은 학생은 대회에 출전을 금해야 하고 운동부는 이러한 수익을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사용해야 된다. 유럽하고 미주하고 그걸 롤 모델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수업 들어와서 잠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레포트를 내라. 레포트 안 내고 당연히 나는 운동 선수니까 점수를 주겠지. 점수 안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이 동영상 강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다 체크한다 그랬죠. 난 누굽니다. 무슨 요일날 수업 받는 누굽니다. 무슨 학과 누굽니다. 아니죠. 제가 항상 내가 수업한 내용 여기서 주목하세요, 아니면 요 내용을 잘 들으세요 했던 거, 그 댓글을 올렸을 경우에 제가 출석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오늘 제가 이제 강의에 올릴 게 뭐냐면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가지고 매스라고 하는 거는 소중의 사람들이 다중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중매체가 스포츠를 변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또 조별로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서는 했었던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각 종목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각 협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이해해 가지고서는 바꾼 게 아니고요. 미디어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 농구볼 갈색이었었죠. 근데 그거 미디어에서 칼라 TV 시절에 맞게 해가지고서는 컬러풀하게 공을 바꿔라. 또 내지는 그 농구 선수들, 여자 선수들 해가지고서는 몸매가 다 드러나게 딱 달라붙는 옷으로 유니폼을 바꿔라. 전부 다 미디어에서 다 요구했던 겁니다. 유도 청색, 백색 바꿔라. 그거 세계협회에서 한 거 아닙니다. 전부 해가지고서는 그 매스 미디어에서 해가지고 요구해가지고서는 했었던 거예요. 태권도복 바뀌어진 거, 모든 종목들 경기 규칙이든 아니면 모든 게 바뀌어진 게 결국은 뭐냐면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미디어의 영향이 그렇게 큰 겁니다. 제가 미디어와 관련된 책을 한 5권을 썼는데요.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토론하고 진짜 신랄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디펜스 해줄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결국은 매스미디어, 매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매스가 대중, 다량 뭐 이런 의미잖아요. 한두 사람이 수많은 몇백 명한테 동시에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전달해 주는 거, 도구,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매스 미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예요. 세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서는 해가지고서 막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요, 미디어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이 토론하는 건데 그거를 수백만 명한테 동시에 전달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지구 정반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새벽 3시에. 그래서 대중매체의 매스미디어에 우리가 기능을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정보기능, 통합적 기능, 정의적 기능, 도피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보지도 않고 안 본 거 모든 거를 우리는 다 해가지고 동시 쌍방으로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경기 결과, 선수들 뭐 각종 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이게 미디어에서 정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타임에 뉴스를 해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6시부터 9시 사이에 뉴스가 방영되는 거를 우리가 골든타임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는 한 30분 동안 다 봐요.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뉴스 10분, 20분 스포츠는 따로 해줘요. 스포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합시킨다는 거죠. 통합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감이에요. 나는 시합에 출전 안 했지만은 내 어떤 그 심판이라든가 뭐 때문에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소치에서 연하가 100% 진짜 전부 다 잘했는데 전 세계 전문가들이 김연아가 맞다 그랬는데 금메달 뺏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걸 뺏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난 뺏긴 게 없어요. 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때 기분이 상해요. 근데 거기에 그 대한민국 개미 군단이 날라 들어가 가지고 니들이 이럴 수 있냐 막 해가지고 소치 올림픽 위원회에 거기까지 기능이 다운됐습니다. 결국은 정의적이라고 정서적인 거예요. 왜 박지성이가 맨유에서 뛰고 있다고 해가지고 박지성이 유니폼을 우리가 입죠? 박찬호가 LA 그 다저스에 뛰고 있다고 왜 우리가 그걸 유니폼을 사가지고 입죠? 이거는 정의적, 정서적 기능인 거예요. 내가 진다. 내가 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메달 뺏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도피 기능의 네 번째 얘기하는 게 참 스트레스 받는다. 참 세상 지금 뭐저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에도 못 가고 그러지만은 열 받는다. 짱구 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에이씨 스포츠나 보고 그쪽 가가지고 스포츠 뉴스를 10분 15분 따로 해가지고 에이씨 나 거기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자. 모든 건 스트레스부터 온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요. 정말 내가 이거를 꼭 해가지고서는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 선수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선수들도 많죠. 입상하고 올림픽에 아니면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 국내 대회에 뭐라고 입상했을 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준비가 안 됐어요.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모든 거 준비거든요. 우리 미스 코리아들이 얘기 많이 하죠. 미장원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가 준비가 안 되고선 참 머릿속에 뭐가 안 들어있고 정말 창피한 거죠. 그냥 엄마가 잘 놔줘가지고서는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음에 정말 메스가 됐어요. 응? 오늘 경기에서 우승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경기 전에 오늘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경기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자신을 지도하신 코치님께 한 말씀 드릴 말씀 없습니까? 자신을 뒷바라해 준 부모님 감사의 말씀을 뭐라고 할 겁니까? 그냥 운동만 했습니까? 이렇게 미디어에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장원 원장님이 저를 참 나스라 그래 가지고서는 사자머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 가 가지고 했더니 그냥 해가지고 그냥 됐어요. 뭐 부모님 몸매가 좋아 가지고 그 몸매를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됐습니다. 아니죠. 우리 선수들도 이런 거 인터뷰할 때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뭐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요?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뼈 부러져 가면서 피토해 가면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뒷바라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 내가 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정말 진보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내가 이 다음에 또다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정말로 세계에 아니면은 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후배 제자들한테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운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따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 고맙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건 아니죠. 미디어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응하느냐가 하는 문제죠. 맥루한의 매체 이론 이게 고전적 이론인데요. 근데 이거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맥루한 이론을 얘기를 해요. 한매체, 쿨매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매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높은 정의성이라고 얘기해요. 뜨겁다는 얘기죠. 너무 논리적이에요. 너무 깊이 있게 파헤쳐요. 그리고 계획적이에요. 모든 걸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따지니까는 읽기 싫어요. 안 봐요. 막 넘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낮은 감각에 몰입이에요. 그거에 매체가 뭐냐면 신문에 343 뭐 누가 등을 밀어줬고 그래가지고 속도 감각이 유지가 됐고 나는 후배들을 치고 나가고 어린 나이 애들을 뭐 쪼고 해가지고 뭐 이해가 안 돼요.
학구에서 뭐 무슨 전략을 써가지고 뭐그 453 전술에 그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잘하는 게 어떤 전술이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전술에 적응하는 우리 선수들은 누구고 뭐 어쩌고 이해가 전혀 안 되죠. 라디오 같은 거 아니 이거 오감이 다 청각, 미각 뭐 해가지고 또 오감이 다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라디오는 청각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는 거 급해가지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아니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떨어지죠. 잡지 같은 경우에도요. 뭐 골프 잡지, 축구 잡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페이지, 20페이지 안 읽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응? 재미있게 신문 같은 경우에 가심란 이런 거 얘기하면은 우리가 재미있게 잘 읽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쿨매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생성을 해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정의성이 낮아요. 근데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많이 보죠. 높은 감각에 차면 몰입이 잘 되죠. 어제 누가 뭐 해가지고 누가 패스해 줬는데 진짜 재미있어 가지고선 딱딱딱딱딱 TV 제가 이게 본 게 뭐냐 하면은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델로 쓰는 게 뭐냐면은 낮은 감각의 그걸 많이 써요. 예를 하나 들면 언니 막 드라마가 막 진행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지고 야 막내야 너가 가지고서는 그 과일 좀 씻어와. 그런데 그 지금 그 순간에 뭐냐면은 TV 주인공이 막 허깅 해가지고 와 막 이거를 막 그 허깅 해가지고 뽀뽀하기 직전인데 언니가 과일 좀 가져오려니까 가가지고서는 왔는데 그 드라마가 그 지나가서 언니 어떻게 됐어 그거 그 부분이에요. 또 내지는 해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배달 왔습니다 막 해가지고 네, 누구세요 막 해가지고 잠깐만. 그런데 배달 온 거 그거를 그 받는 순간에 볼이 들어갔어요. 볼 어떻게 들어갔어? 누가 어시스트 해줬고 누가 차넣었어? 정말 집중도가 엄청 높죠.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건데 공포의 외인구단 해가지고서는 이현세 작가가 쓴 만화예요. 이 만화를 가지고서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재성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그 강남대학교 했던 정말 이 만화가 드라마까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음악까지 만들었는데 이 주제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난 아직까지 못 읽고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노래 실력이 개뿔이죠. 여기에 그 노래 주인공 엄지예요. 응? 그러고선 여기에 투수의 주인공이 너무 까치예요. 그리고 삼각관계에 엄삼탁 탁탕봉이요. 영화 만화 노래까지 CD가 우리 때 저거 해가지고 했었죠. 그거는 뭐야 그 엄청 많이 팔리고 드라마 저 영화
엄청 많이 팔렸어요. 내가 노래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노래 연습 열심히 더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노래 한번 할게요. 인터넷이요. 쌍방향으로 보죠. 이제는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예약해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핫 이걸 가지고 핫쿨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할 때 핫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하고 교율적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의성이 높아요. 안 해요. 참여 감각 안 봐요. 읽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몰입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안 보니까 책이 안 팔려요. 그런 미디어는 안 팔려요. 진행 속도도 느려요. 단선형이라 그랬잖아요. 복선형이 아니에요. 이런 스포츠 유형이 뭐냐면 정적 스포츠, 움직임이 적은 스포츠, 또 내지는 개인 스포츠, 또 기록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어 있는 스포츠. 이런 스포츠를 우리가 카스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올림픽에서 퇴출당할지도 몰라요. 레슬링, 권투 전부 다 가지고서는 올림픽에서 퇴출을 당하려고 그랬다. 결국 살아남았죠. 죽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쿨 스포츠. 재미있어요. 응?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참여성이 높죠. 몰입도가 깊죠. 확산 정도가 높아지죠. 진행 속도도 빠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츠, 전통 올림픽 스포츠, 이 스포츠 언제 퇴출당할지 몰라요. 재미있고 속도가 빠르고 빨리 끝나는 거, 이 좋은 거죠. 그리고 복선형이에요. 동적 스포츠, 움직임이 굉장히 수비하고 막 이게 없어요. 팀 스포츠, 득점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스포츠. 이런 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스포츠로 해가지고서는 남을 수 있다 해가지고서는 한 개, 이게 핫 스포츠하고 쿨 스포츠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교재 151쪽을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스포츠하고 대중매체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공생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악어와 악어새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어가 짐승을 잡아먹은 다음에 악어가 치솔질합니까? 자기 이빨에. 근데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악어새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악어가 잡아먹은 그 짐승의 살점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 배를 치워요. 근데 악어는 절대 악어새가 자기 이빨 안에 와가지고서는 치솔질 해주는 거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결국은 대중매체가 해가지고 제가 스포츠와 미디어 책을 몇 권을 썼다고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첫 번째 표지에다가 제가 얘기했던 거는 미디어는 스포츠를 통해서 배를 불리고 살아남고, 그리고 스포츠는 미디어를 통해서 발전을 시킨다. 표지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결국 미디어와 이렇게 공생관계, 악어와 악어새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갈등적 관계를 가지는 거죠. 스포츠를 매도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미디어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갈등 관계, 잘못된 걸 계속 밝혀가지고서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 관계를 가지고선 얘기를 해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스포츠하고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관계를 유도해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드라마가 인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스포츠보다가 높지가 않아요. 스포츠는 재방송이 없죠. 결과를 아니까는요. 재정적 보조를 해줘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요. 결국은 자기네 돈이 아니고 미디어에서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 가지고 무슨 뭐 대회 뭐 이렇게 가지고서는 많이 하죠. 빨리 진행할게요. 룰 변경을 만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뭐 농구공은 갈색 공이고 뭐는 뭐 배구공은 흰색 공이고 이런 컬러풀한 칼라 TV 시절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라, 안 그러면 중계를 안 해주겠다 뭐 해가지고 이건 각종 경기 규칙을 바꾸라고서는 해요. 안 그러면 중계 방송 안 해주겠다. 근데 그거하고 그 미디어에서 중계 방송 안 해주면은 스포츠는 인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좀 문대성이가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해가지고서는 했던 일이죠. 사각링이었었는데 사각링을 해가지고 사각 그 중계가 안 생기는 거 그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으로 바꿔라. 사각 코너에서 자기 이제 점수가 땄다고 해가지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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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해가지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각코너에서 점수 위에 그거 바꿔라. 진짜 위험한 아니면 그 화려한 저 공격으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 점수를 높여라.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한 개에 미디어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원형 링으로 바꿔라 했는데 지금 8강 링으로 바꿔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미디어에서 중계 안 해주겠다. 이들이 잘해라 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미디어에서는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뭐 아니면 이게 전부 다 은퇴 다 한 사람. 왜 K리그에서 감독 다승 누가 많이 했느냐? 다 필요 없는 거죠.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내일 뭐 시합하는데 우리가 뭐 가지고서는 그 플레이오프 하는데 거기에 이게 체중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봉이 뭐 필요해요? 근데 이런 자료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 데이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프로야구 뭐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그 거기에서 감독 주장 다 맞는 니들한테 작년에 우리가 졌지만은 올해 한번 준비해봐라. 나한테 박살날 거다 우리 팀한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는 그거는 결국은 관심을 중대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하는 거죠.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미디어에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은 뭐냐면은 뭐 찬다 해가지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은 미디어에서 잘 타고 있지만은 이 친구가 이 친구 저 안 감독이 정말
저 볼 하나 때문에 정말 인생이 망가졌어요. 망가졌다가 지금 살아났죠. 그걸 내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대성이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스타를 창출한다 미디어에서 10초 남겨놓고서는 점수로 지고 있었는데 저거 마지막 저 선수는 그리스의 축구 영웅입니다. 그 전 게임에서도 우승을 한 선수예요. 10초 남겨주고 문대성이 지고 있었는데 저 한 방에 고목처럼 쓰러졌죠. 문대성이는 스타가 됐죠. 태극기 놓고 기도드리고. 근데 문대성이가 그리스에서 그래도 참 칭찬받은 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진정한 챔피언은 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렇게 해가지고서 시상식에 했는데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리스의 국민들이 스포츠 맨십이 있다 해가지고서는 쇼핑도 다니고 해가지고 했어요. 한국 돌아와가지고 정말 톱 클래스의 연예인 또 갈 정도의 앙들의 그 앙 할아버지가 심지어는 앙 할아버지의 그 패션쇼의 마지막 엔딩 워킹에는 최고의 연예인도 참석을 못하는데 문대성이를 초청해 가지고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교수가 되고 선수 IOC 위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했었죠. 결국은 미디어에서 스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결국은 스포츠하고 미디어하고 어떤 관계냐?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의 드라마에서도 창출해주지 못하는 그런 매출을 창출해주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만 하는 거예요. 결국 스포츠에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시청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게 스포츠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부가로 높아지는 거죠. 스포츠와 관련되어져 있는 영화라든가 여러분들 많이 봤죠? 실패한 스포츠 영화가 거의가 없어요. 명절만 되면은 다 보여주죠. 로키 뭔지 뭐 드라마 되겠다 해가지고 최초에 한번 로키 만들었어요. 로키 2, 3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로키 하나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2억 이상씩 관중이 들고 하니까 로키 2, 3, 4까지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선 그 이후에 로키가 은퇴한 이후에 제자를 키우는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코치 카터 제가 수업할 때 스포츠와 교육할 때 해가지고 참 이 영화를 보여주고 편집해서 보여주고 하는 건데 스포츠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명화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스포츠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를 보도를 할 때 우리가 매체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유도를 하는데 유도 시합장에서 넘어지면서 잘못 짚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라 했는데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체 통제를 하는 거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와가지고서는 기자들이
보드 라인을 우리가 정해줘요. 요 안에서만 취재를 해라.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마라. 미디어 스포츠를 훼손시키지 마라. 매체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봤을 경우에는요, 이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이파이브로 해가지고서는 하이 스피드 카메라로 보면은 땅이 먼저냐 손이 먼저냐 해가지고 다 보여요. 이 두꺼운 스키가요, 하늘을 저렇게 날아갈 때요, 저 흔들립니다. 근데 하이 스피드 카메라로 찍으면은 보여줘요. 기술 혁신을 시키는 거죠. 그 모든 종목의 카드로 해가지고서는 이거 비디오 판독해달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죠. 우리 눈으로 다 못 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참 단단한 골프채도요, 임팩트 순간에 S자로 휘어지는 게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지금 보여집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 양궁에서 할 때 거기에서 정말로 올챙이처럼 날아가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이제는 뭐 이거 이제 이거 외에 또 이제는 뭐냐, 뭐 공중에 띄워가지고 드론까지 막 띄우죠. 연아야 고맙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유명한 저기에서 학술대회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제가 자료 뽑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거 한 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테니까는 그때 가가지고 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로 쓰고 해도 앞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안 줘요. 미디어들하고 해가지고 뭐냐면 세무감사라든가 뭐가 그냥 자기네들은 걸릴까봐 이런 걸 잘 안 줘요. 근데 이걸 빼내는 게 제가 S 방송의 국장님이 정말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나하고 작업해가지고 자료를 빼줬던 거예요. S 방송에서 전담 방송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왜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우리하고서는 1시간 반 차이인데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왜 새벽 3시에 봤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방송권료를 누가 많이 줬느냐. 그러니까 미국, 일본 얘들이 방송권료 많이 줘. 걔들 골든타임 6시부터 9시 사이 자기 중요한 시간에 지들한테 방송권을 따낸 거예요. 중요한 방송을.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는 뭐 새벽 3시에 본 거예요. 방송권료 우리도 많이 줬는데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결국은 그런 차이인 거예요. 읽어보고 가가지고서는 참 이 자료 뽑아내느라고 저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고 여러분들 질문해주면 했었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지금 제가 하면서요 해가지고 할 거는 여러분들 뭐 강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강의했던 게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11장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있는 스포츠와 환경하고 15장에 있는 스포츠와 미래를 합쳐가지고 할 거고 다음 할 거는 다음 주에 할 건 13장 스포츠와
젠더 여성, 그리고 스포츠 사회 문제를 합쳐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스포츠와 환경, 그리고 스포츠와 미래, 이렇게 해서 두 챕터를 수업하면서 제가 강의를 끝낼 거고요. 그리고 강의 끝내면서 제가 저거는 기말고사 시험은 안 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내 강의를 들었다 해가지고 그때 마지막 이제 오늘 했으니까 이제 두 번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 자료를 올릴 겁니다. 올리면서 제가 기말고사 레포트로 해가지고 대체할 겁니다. 기말고사 레포트를 어떻게 주제를 낼 건지 그때 가가지고서는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7월 초가 되겠죠. 7월 초에 여러분들하고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겁니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요. 안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안 된다 하는 거 자기 핑계예요. 응? 자기 핑계예요. 여러분들 다 듣고서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 퀴즈 하겠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와 방법을 뭐라 그랬죠? 스포츠와 대중매체의 관계는 서로가 좋은 관계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악어와 악어새? 윈윈 관계? 공생관계라고 쓴 얘기를 했었죠. 스포츠와 관련된 대중매체의 기능에는 정보기능, 통합적 기능, 정의적 기능,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난다? 도피 기능을 얘기하고 있죠. 대중매체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전 국민이 하나라고 느낌을 가지게 하는 스포츠 대중매체에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서 낮은 정의성, 높은 감각의 참여, 높은 감각의 몰입으로 특정 지어지는 텔레비전 방송, 만화, 인터넷, 영화와 같은 매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서 높은 정의성, 낮은 감각의 참여, 낮은 감각의 몰입으로 특정 지어지는 신문, 잡지,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우리는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스포츠가 대중매체의 스포츠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매체를 조정하는 게 스포츠의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 오스트리아에서는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지고서는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제가 설명해줘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해주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 강의하는 걸 일일이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일이 다 안 들어주고 중간에 해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해가지고 선생님 저 무슨 학과 누구예요 그러면서 댓글 다 들은 것처럼 흉내 내가지고서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맨 밑에 댓글에 무슨 학과 누구예요? 지금 무슨 학과 누구예요? 들었는지 댓글만 올리는지 저도 참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등록금이 아프잖아요. 등록금이 아깝잖아요. 단판 승부제에 도입된 것 같이 스포츠의 경기 방식이 대중매체의 보도에 광고에 맞춰 가지고 저는 이걸 바뀌어와요. 그럼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유니폼 바꿔라, 색깔 바꿔라, 경기 방식 바꿔라. 유도, 태권도 뭐 전부 다 해가지고 미디어가 그렇게 바꾸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중계방송을 안 해주겠다니까. 중계방송하고 미디어하고 멀어지면은요 스포츠 자체가 죽습니다. 미디어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죠. 스포츠는 대중매체에게 보도거리를 제공해주고 관심을 집중시켜가지고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반 대중매체는 스포츠를 대중에게 알리고 재정적 후원을 하는데 스포츠와 대중매체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진다. 아까 그랬죠. 악어와 악어의 윈윈 관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스포츠와 미디어 해가지고 책 쏘는데 첫머리에 해놓은 게 뭐냐면은 스포츠는 대중매체를 먹여 살리고 대중매체는 스포츠를 발전시킨다. 뭐죠? 공생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경우에 조별활동하고 그러고 토론한 다음에 발표하고 했을 주제가 대중매체와 스포츠를 변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각 종목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 초, 다음 주 말 해가지고서는 올릴 수 있는 게 강의하려고 하는 게 제가 합쳐가지고요. 제 교재 13장, 14장에 있는 스포츠와 여성, 스포츠와 사회 문제를 합쳐가지고 강의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릴 12장에 있는 스포츠와 환경, 스포츠와 미래를 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 기말고사 주제를 여러분들 다 모아가지고서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레포트로 해가지고서는 주제를 기말고사 주제를 올릴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주목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러고서는 그 동영상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댓글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걸 출석 점수 기말 중간 점수로 해가지고서는 제가 체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힘들지만은 저랑 같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재화였습니다.